북한이 러시아군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겨냥한 특수부대까지 꾸렸다는 소식이 연일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3국 파병이 확실할 경우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모두 대사를 지냈던 박노벽 전 대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군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는 보도가 우크라이나 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소식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련 정보기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들의 이제 국회를 통해서 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천 명의 이제 북한군 인력이 러시아의 그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고,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올해 말에 전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예. 두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난 6월에 이제 러북 간에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약에 따라서 한쪽에 이제 무력 침공받으면은 군사라든가 지원을 한다는 근거를 자기들이 마련해 놨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전사자나 사상자가 거의 이제 50만에 가까우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동원의 이제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찾고 있는 상황, 이런 정황에 따라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3천 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조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1만 명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의회에서 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여기도 이제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 이제 많은 이제 북한 노동자라든가 북한인 수천 명, 여러 명이 이제 도착한 거는 확인된 것 같아요. 특히 예.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 이제 우스리스크 지역에 군 기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로 이제 일부가 투입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숫자는 글쎄요, 10,000명까지 될지 그거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군에 어디에 배치할지라든가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에 통합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완전한 전쟁 관련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이제 무기 지원을 넘어서 이제 인력 지원까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000명이 될지, 이는 규모에도 문제지만 어떤 형식의 이제 이게 영향을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을지, 이거에 대한 이제 초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국정원도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과 함께 확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외교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네, 우선은 지금 한미일 외교 차관 차원에서 일단 사실일지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이런 외교 협력을 이제 강화하고 이제 경고 내지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네. 앞으로 유엔 안보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할 거고, 또 심지어는 이제 나토 차원에서도 어떤 고려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내부적인 그런 복잡한 그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 측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더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러시아 쪽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외무부는 부인하지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러시아는 일단은 자기들이 이제 라브로프 장관이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러시아로서는 정절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로서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문제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이제 안보리 사국이라든가 NPT 주도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안보리 그 제재 결의에 정면 위배되는 것을 함으로써 오는 이제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게 이제 힘이 추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전선에서 인력을 받아서 지금 승리로 이끌어보겠다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앞으로의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자기들이 이제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고립된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들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러시아도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기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북한 참전론을 유독 널리 알리려고 지금 힘주는 듯한 느낌인데요.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범죄자 연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악의 축을 부각해서 서방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목표가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전혀 무관하다고는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뉴욕의 그 유엔 총회 참석한 길에 이제 미국을 가서 그 금년에 이제 이런 승리 계획을 이제 일종의 이제 종전을 내년에는 좀 종전을 하면서 전후 어떻게 안보를 이끌어갈 건가는 승리 계획이라는 거를 전달을 했어요. 이제 이 계획에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나토에 가입시켜 안전 보장을 좀 확고히 하고 뭐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제시키려고는 했는데 뭐 일부는 뭐 무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이제 전폭적인 반응이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북한군 투입 문제가 앞으로 이제 더 제3국의 군대가 이제 지원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승리 계획이든 전線전체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한 달간의 이런 북한군의 움직임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은 최근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기도 했고 또 마침 오늘 그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참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에 최근에 이런 파병을 비롯해서 러시아와의 밀착이 그 배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러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으로서는 그 남북 관계, 남북 교류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이점을 상쇄하고 더 남을 정도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러북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느냐? 뭐 러시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전쟁의 앞으로의 상황, 국제사회 대응에 따라서 이런 것이 돌파구가 꼭 된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 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자, 네. 이런 지금 변화가 한반도 방위 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한반도에서는 지금 안보상에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왔는데 이게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북한군이 그동안 한국전 이후에 이제 실전 경험이 없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정말 직접 투입이 된다면 전쟁 연습하는 그런 실전 연습도 되고 또 자기들이 제공한 미사일이라는 성능 확인도 하면서 재래식 전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그런 지원 이런 것까지 이제 있게 된다면 상당히 그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국방이나 외교 안보 역량을 다각도로 좀 보면서 역량을 좀 발휘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반도 정세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박노벽 전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